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상가등을 살 목적인데 여러 개 건물을 쭉 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해 주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자, 이겁니다. 우리 항상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상가 건물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뭘 확인합니까? 일단 기술과 법은 다 끝난 거야. 건물 하자 없어. 우리 철저히 이건 뭐야? 투자의 투자. 결국은 건물 하자 없고 법률상 깨끗하다고.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다 확인했다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이죠. 그러니까 저는 수익을 이제 측정해야 됩니다. 이 수익은 이 건물 자체에 난 수익이지. 건물 자체에 나온다 이건 기대 수익입니까? 요구 수익입니까? 기대 수익이죠. 앞에 벌써 요구 수익 측정했다고. 응? 이제 남아있는 게 이 건물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까 기대 수익 한번 측정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대 수익률을 갖다가 측정하고 항상 이 기대 수익은 실제 수익 항상 똑같이 나옵니까? 달리 나올 수 있죠? 그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진다. 이게 뭐라고요? 위험을 측정해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 수익을 측정합니다. 자, 얘를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한답니다. 보세요. 분명히 우리 여기 있는 화명동이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은 항상 똑같습니까? 다를 것 같은데? 그죠? 항상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측정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평소와 같을 불황일 때 장래 예상되는 수익률을 먼저 측정한답니다. 해보니까 호황일 때는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수익이 예상된다. 얘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이 건물의 보편적인 수익률이 얼마 될 것인가 했을 때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 항목이 3개니까 이건 아니더라. 평균 얼마예요? 10%죠? 그죠? 이게 말이 되면요. 여기 있는 화명동은 무조건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계속 항상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이 말 똑같다고. 근데 사실은 뭐 있습니까? 이 동네에 있는 경기는 항상 똑같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때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산술한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산술평균. 산술평균으로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을 구하는 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하냐? 아까 했지만 분명히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다 모두 다 확률로서 모든 걸 판단한다고. 자, 이 동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실제 나빠지겠습니까? 1년 후에 예상컨대. 응? 이왕이면 좋게 가자고요. 어쨌든 이래 간다 생각하자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앞으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확률이 딱 나오지. 확률. 나오면 자동적으로 이건 무조건 곱해줘야 돼. 무엇이든지. 그래서 요 산출된 요 값이 기대 수익이 되어진답니다. 이런 거 한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우리 가끔 계산 문제 시험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를 푸는 방식 좀 아셔야 됩니다. 자, 10% 곱하기 10% 얼마요? 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죠? 네, 환산해 볼까? 이거 0.1 되지? 0.1 되지? 0. 따라서 몇 퍼센트 이거? 그죠?
이게 실제 우리 문제 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헷갈려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가 하면 이렇게 보시라고. 요건 그냥 그대로 써줘. 얘는 환산해버려. 일단 자, 이 퍼센티지 없다 가정도 10 곱하기 0.1은 얼마예요? 얼마? 10 곱하기 0.1 얼마냐고. 요거 붙어 있었지? 뒤에 붙이라고. 같은 거지? 이래 붙이라고. 항상. 여기 좀 더 혼돈이 좀 덜 생기고 또 실수가 더 훨씬 적다고 이게. 그래서 나오면 이걸 좀 환산시켜버려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요가 얼마 됩니까? 7.2지? 얘는요? 요거는 0.8 되지? 다 더한 결과 이 건물의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11%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과거에 요거 묻는 게 4번 나왔어, 4번. 요거 묻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내고 싶으면 다시 못 내거든. 그래서 작년에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요 값 주어지고, 예? 주어지고, 여기 뭐가 더 갈려서 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결론. 아마 원래는 안 나올걸? 쉽지만. 자, 다시. 따라서 이와 같은 걸 우리 뭐라는 게 다른 말로 뭐요? 가중평균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대 수익을 구할 때 항상 가중평균 구합니다. 자, 그런데 요 기대 수익은 예상되는 수익인데 항상 실제 수익과 똑같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위험이지. 위험을 측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곧 그게 우리 앞서 했지 않습니까? 뭐 있죠? 표준 편차와 뭐가 있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측정하는데 참고로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하는 값은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요건 가끔 시험 요 내용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그리고 프린터 있는 문제 가볼게요. 예, 33번을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좀 낮게 다시.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각 투자 대상마다 기대 수익과 위험을 구했습니다. 했는데, 자, 어제 사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례는 보니까 A 투자 대상과 B가 있어요. 이때 기대 수익률이 A는 보니까 이와 같이 구해보니까 10%, B는 12% 나왔습니다. 또 위험도 측정 결과 얘가 2%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럼 참고로 문제에서는 절대 위험이라는 용어 안 써요. 이 말 대신 뭘 쓰는 건 표준 편차 분산 용어 쓰는 아시라고요. 항상 위험 대신 표준 편차 분산 쓰게 돼 있으니까 여기에 딱 떠는 순간 이건 위험이라는 거 아시라고. 위험이라는 걸. 자, 같은 케이스는 보니까요. A와 B가 있는데 각 투자 대상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있는데 항상 모든 투자 대상은 이렇게 항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여러 개 어떤 투자 대상 중에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래냐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걸 다른 말로 여러 개 대상 중에서 뭐요? 최선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크게 3가지 방식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2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보니까 평균 분산법 또는 분산 원리라 쓴답니다. 두 번째 많이 들어본 게 포트폴리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요 2가지 방식을 통해서 최선에 투자된 선택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잠시만 보세요. 여기에 평균이지? 여기에 뭘 구하는 거요? 여기에 분산이지? 여기에 뭘 구하는 거라고? 그 말이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평균 분산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 투자 대상들 중에서 기대 수익률과 뭘 통해서? 위험을 통해서 선택해 주는 방법이다 이 말 뜻이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평균 분산법은 기본 전제가 뭔지 압니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만 뭐합니까? 자금을 집중치는 방식이요. 밑에 있는 얘는 뭐요? 자금을 여러 곳에 많은 거요. 다른 거죠? 얘는 무조건 A만 A, B만 B, 딱 한 곳에 자금을 몰빵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여러 곳에 자금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라고. 기본 전제가. 그러면 다시 값 같은 케이스는 A와 B 둘 중에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응? 저기 위험이 같다면 수익이 높은 뭐요? B에 투자하지? 그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간다면 이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 할 수 있죠. 그럼 무조건 한 것은 몰빵하게 있다고.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결국은 여기 B에 A에 투자할 놈이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모든 건 전부 다 B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얼 같은 거 보니까 수익은 뭐 선택합니까? 위험은요? 그러면 얘는 기본 취지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것만 하게 돼 있는데 이때는 뭐 있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B고 위험적인 측면은 뭐예요? A니까 이때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 따라서 그 결과 여기다 대책이 있냐? 있더라. 곧 그게 뭐예요? 자금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여러 곳에 분산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으면 일단 우리 거기 문제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자, 문제 33, 34번. 위험과 수익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균 분산법이다. 맞죠? 수익이 뭐고 이게 평균이고 분산이 위험이죠? 자, 34번 갑니다. 네, 읽어보시고, 자, 읽어봤으면 칠판 보시고요. 보시고, 만약에 보세요. 기대 수익이 같을 때, 우리 항상 위험 같으면 표준편차입니다. 그러면 표준편차가 큰 쪽, 작은 쪽? 낮은 쪽이지. 그죠? 그런 걸 설명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거 묻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항상 표준편차 분산하면 이거 번역하셔야 돼요. 위험은, 이렇게 생각해요.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위험이란 개념. 위험은 지금 항상 지금 앞에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이란 말은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예요.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투자는 철저하게 투자에선 위험이라면 항상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할게요. 자, 책 가봅니다. 책 282페이지요. 양괄호 1번 평균 분산 결정법. 자, 거기 중요한 말은 보니까 두째 줄.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을 구하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부터 뭐 있습니까? 위험을 측정한다. 이 말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 줄. 위험, 수익과 위험을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을 볼 수 있다. 누가? 평균 분산법이.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1번. 기대 수익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밑에 그 연선 문제 있죠? 이거 푸셔야 돼. 할 수 있겠지, 이거? 자, 그 다음에 우측, 위험 갑니다. 가로 2번에 위험 버리고 밑에 연선 문제 있죠? 이건 절대 풀면 안 돼.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 시험에서는 무조건 여기 있는 이 위험 측정이 있죠. 이게 매번 나온다고. 근데 중개사는 이게 시험 내면 안 된다고. 왠지 압니까? 우리 밑에 거 보세요. 보니까 뭐 있습니까? 루트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 감정평가사는 우리 계산기를 저기 금융계산, 공학계산기 있죠. 이걸 얘는 들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학계산기 있으면 이거 쉽게 풀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절대 중계산 이거 못 들고 간다고. 뭐 들고 갑니까? 쌀집 계산기 있지. 그죠? 그걸 가지고 절대 풀 수가 없어, 이게. 생각을 하고 루트 해서 이렇게 뭐 1 플러스 1만 0.1의 자성 곱하기 0.2. 이 4개 들어간다, 이게. 이거 언제 풀겠습니까? 아마 이게 내가 풀어도 한 2분 걸릴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공학계산기는 그냥 그대로 풀 수 있어. 쭉쭉 그냥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이 과거에 딱 한 번 낸 적이 있어. 잘못 냈을 때 답이 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내고 이걸 엄청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풀어보라는 거야. 네가 어떤 우리 일반 계산학이 뭐 가지고 뭐 있습니까? 1번 풀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못 푸는 거지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못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건 계산하지 마. 가끔 또 이걸 또 모의고시 시험 내는 사람도 있다. 그냥 틀려줘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로 3번 갑니다. 지배 원리. 자, 지배 원리 동그라미 1. 참고로 잠시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 투자 대한 B가 투자 대한 A를 지배한다 쓴다고. 지배란 건 선호된다 이 말입니다. 표현 자체가. 알겠죠? 현재 B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B가 A를 지배하는데 이 말은 B가 A보다 선호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지배에 대한 의미를 아시라고. 그러면 우리 거기 있는 밑동그라미 1번 있죠?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표준 편차 위험이 어떤 거? 낮은 거 선택하죠? 동그라미 2번.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이 뭐한 거요? 높은 거. 뒷장 가볼까? 양가로 2번요. 자, 첫째 줄.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어느 한쪽이 투자율이 높다면 지배 원리에서 의한 투자에 대한 선택이 가능, 불가능. 칠판 보시고. 요거 기대 수익은 누가 높지? B지? 위험도 누가 높습니까? 한쪽이 높지? 높으면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계속 가볼게요. 따라서 이런 평균 분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보통 변동이라는 용어는 잘 안 써. 변이겠습니다. 변동 대신 변이계수. 학문상에서는 변이계수 또는 위험 회피 성량 또는 포트폴리오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다 필요 없이 여보세요. 얘를 통해 선택을 못하지? 뭘 통해서 해결한다고? 포트폴리오. 요것만 기억하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넘어갑니다. 책 뒷장 286페이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책엔 설명이 꽤 많거든요. 많은데 굳이 다 보지 말고 자, 제가 딱 두 개 말 거예요. 요건 저 일본에 좀 약간 좀 깊숙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을 얄팍하게 해놓으니까 있죠. 조금 변형식 이게 뭔지 모르더라고. 좀 힘들면 쭉 가보자고. 자, 일단 잠시. 그럼 참고로 있죠. 이거 아셔야 돼요. 포트폴리오 의미를 좀 아시라고. 자, 우리 여기 있는 올 같은 경우 올. 현재 보니까 투자 대한 A와 B가 있죠. 요 기대 수익이 있거든요. A가 10%, B가 12%죠. 위험도 보니까 얘가 현재 뭐 있으면 2%, 4%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보면 한 곳에 집중 투자 못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분산 투자할 건데 분산 투자의 의미를 아시라고. 자, 이렇게 분산 투자합니다. 내가 현재 돈이 10억이 있으면은 돈을 A와 B에 나눠 투자할 건데 이럴 때 A한테 20%, B한테 80, A 40, B 60, A 50, B 50,
A 60 이렇게 다양한 방식 중에서 하면요 분명히 기대수익이 가장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걸 선택할 수 있다고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해볼게.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서 또 곱하면 얼마 됩니까? 얼마요? 10% 곱하기 20% 몇 프로? 요건 얼마 됩니까? 9.6이지. 요걸 더하면 여기 있는 기대수익이 나온다. 기대수익이. 요건 11조 얼마요? 6이지. 곱해줘. 몇 프로? 요거 얼마? 더해봐. 얘도 곱해줘요. 요거 얼마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전체 어떤 수익이 다 볼 수 있다고. 위험도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되 위험은 좀 달라요. 이건 루트 들어오거든. 좀 다른 방식이에요. 어쨌든 위험도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어떻게 나있는가 하면요. 얘가 2.1, 2.1, 2.4가 나타나고. 그럼 이때 보니까 여러 개 투자 방향 중에서 수익이 가장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게 요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뭐 최적의 투자 방향이 뭐 있으면 A한테 얼마 투자한다고? 20. B한테 얼마? 80이지. 지금 하는 말은 뭐냐 이겁니다. 절대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 투자라는 것은 각 투자 대상마다 자금을 균등 배분하는 거요? 이거 아니지. 균등은 5대 5이야. 이 말씀 안 된다는 지금 이 의미를 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현재 11.2% 나왔어. 여기에. 이게 없다 치자고. 옵션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 같은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겠지. 이때는 뭐 자금을 A한테 얼마, B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항상 이 포트폴리오 자금을 분산 투자돼 균등 배분하는 것은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기억하시라고. 내용 중에서. 자, 다시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거 왜 하니? 목적을 꼭 기억하실 것. 자금을 한 곳에 몰빵 투자하지 않고 여러 곳에 뭐 있습니까? 투자함에 따라서 궁극적 목적이 어떤 거? 더 높은 수익과 위험을 제거 또는 뭐요? 감소시킬 목적이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은 총위험이 있는데 총위험이란 말은 다른 말로 체계적 위험과 요 비체계적 위험을 합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났을 때 요 말이 뜨는 순간 거의 90% 이게 답이었어, 이게. 얘 항상 거의 정답을 잡아준다고. 자, 이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 보니까 이게 위험은 위험인데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거,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피할 수 있냐 없냐 이 장난치는데 피할 수 있냐 없냐 중요한데 우리 과거에 보니 이게 자꾸 틀린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B자가 한절 아니 B자거든 이게. 그러니까 느낌이 자꾸 있죠. 얘가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시험 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시험 내는 거예요. 자, 번역해 볼게. 액면그대로 번역합니다. 보세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야. 다시. 얘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실을 봤다 이 말 뜻이거든. 표현 자체가. 그럼 얘는 분석만 잘하면 이런 위험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반드시 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걸 제일 많이 시험에 내놓고 항상 낼 때. 왜? 자꾸 사는 느낌이 자꾸 반대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암기한 사람도 있던데 비가 오면 피할 거예요 말 거예요?
비 온대. 그래 안 가는 사람 있긴 있더라고. 이런 걸 하시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갑니다. 이 말입니다. 좋다. 그럼 어떤 게 체계, 어떤 게 비체계인지 가끔 시험 내는데, 그러나 잠시 내가 좀 이따 문제 풀 건데,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어디 속에 포함되는 가끔 시험 내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등 나오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 어디에 반드시 오는 글자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 항상 얘는 이 말 나와야 돼. 시장에서 뭐 이 말이 쭉 나온다고. 이건 무조건 체계야. 거꾸로 얘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 말 나옵니다. 개별이 어떠하다 나오면 전부 다 이건 비체계라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 말입니다. 현재 화명동의 경기가 상당히 제가 경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으면 우리 학원 건물만 집값 떨어지고 옆에 있는 건물 집값 안 떨어집니까?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 똑같이 적용되는 게 뭐냐고 이게 체계. 그런데 이 화명동에 제가 건물을 살 건데 이 건물과 옆에 건물 둘 중에 하나 살 거예요. 살 건데 가보니까 우리 학원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지었다고. 옆에 건물은 완전 부실공사야.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이건 분석하면서 피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각 개별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어떤 위험이 있다고. 이건 분석하면서 결국은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런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비체계예요. 자, 다시. 뭐 크게 어떤 의미를 두지 말고. 자, 일단 요거 제가 수업을 안 한 상태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더라 이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죠. 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요? 이게 체계라고. 그리고 수업을 했는데 시험은 나왔는데 누군가 맞춰보는 건 틀린 거지. 이 개인 능력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 그게 비체계예요. 그래 보시면 돼. 그러면 이따 보니까 자, 요걸 갖다 제거할 수 있는 제거 방법이 있냐 묻는 거예요. 제거 방법. 얘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얘는 제거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그게 포트폴리오를 간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자, 다시요. 우린 공급적 목적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할 목적이지? 그죠? 이때 분산 투자의 공급적 목적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중에서 둘 다 제거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만 제거할 목적입니까? 비체계 위험은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적 위험은 제거 못한다며. 그래서 절대 분산 투자하면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포트폴리오는요, 굉장히 많은 예가 있지만 실제 거의 정답은 이 두 개에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부분 틀린 답은 이걸 장난치면 최근에 보니까 이걸 가지고 장난치더라 이겁니다. 상관계수. 자, 다시 할게요. 보세요. 이거 왜 한다고? 포트폴리오 왜 합니까? 어떤 위험 제거? 어떤 위험 제거? 비체계 위험이죠? 그래서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인데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묻는 게 상관계수야. 위험 제거 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상관이란 건 두 개의 변수의 연관성인데 자, 이게 쉽진 않는데 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만약에 토지 가격과 아파트 분양가 그 다음에 아파트 사용 연수하고 아파트 가격 자, 보죠. 땅값이 올라가면은 분양가는 올라가지. 땅값 떨어지면 분양가는 연관성이 있죠. 그죠? 다시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질수록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이 뭐 있습니까? 내용 연수가 이 작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지. 둘 다 연관성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분필하고 집값은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죠? 우리 항상 개수란 값은 개수는 최저값이 0이야. 최대값이 1이거든요. 무조건 개수는. 그런데
연관성이 높을수록 1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요거는 집값이 땅값 올라가면 분양 올라갔지. 그죠? 떨어지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항상 계수란 거 어떻게 하면 이 부호 가지고 이 부호를 곱해준다고 그렇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플러스지. 자, 요거는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지. 그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계수값이 보니까 1인데 이게 플러스 1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두 변수 간에서. 따라서 우리 항상 계수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것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 돼.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지.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의 수익률이 같다는 거야. 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지금 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다고. 그래서 수익률의 방향이 마이너스는 결국은 두 변수가 반대 방향 가는 거고 플러스는 뭐 있습니까? 같은 방향이에요. 자, 이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이거 할 거예요. 따라서 그 결과 위험에 대한 제거 양이 중요하다고 물어보자고요. 위험 제거량이 훨씬 더 많은 게 플러스겠습니까? 마이너스겠습니까? 마이너스. 응? 이거 제가 이 상관계 사실 꽤 어렵거든요.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보니까 뭐 여러 사람 어떤 수업을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뭔지는 모르고 강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암기하던데 이건 암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나중에 우리 책이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다고. 이게 왜 그런 게 중요한 거냐 이런 거예요. 출제하는 분은 가장 기본 마인드 이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공부했을 때 내가 많이 헷갈리는 어떤 파트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 시험 낼 수밖에 없다고. 자기 어떤 과거의 생각을 보고. 그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이거였어요. 이게 매번 헷갈려. 그래서 우리 한동안 우리 과거의 시험에서 냈을 때 대부분 다 답을 이걸 많이 장난쳤다고. 근데 이게 언학 시험 많이 나왔거든. 대신 낼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힘든 게 석사 과정이 이게 제일 힘들었어.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상관계 자체에서. 어떤 값이 나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걸 시험을 가장 많이 내더라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통계를 제가 돌려보면 이제 뭔지 알 수 있는데 처음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강의하는 분들 이걸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뭐합니까? 계속 이거 보니까 암기해버리더라고. 뭐 걔들한테 시험 내면요. 조금만 틀렸으면 이게 다 틀린다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가보자 문제. 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상관이라는 의미는 두 개의 변수 관계야. 변수가. 자, 다시. 원래 제가 있죠. 서울에서 보니까 지하철역에 물건 팔고 있는 장사꾼인데 한여름에. 자,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확률은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내일 물건 팔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짐을 꾸리겠죠. 꾸리는데 자, 갑이란 친구는 요 갑이란 친구는 보니까 어떻게 물건을 꾸리는가 하면요. 우산 50개 그 다음에 비옷을 50개를 꾸렸습니다. 근데 어리란 친구는 보니까요. 우산 50개하고 여름이니까 결국은 선풍기 이렇게 50개 꾸려서 내일 물건을 팔 거라고. 여러분 같으면 실제 아마 물건 판다면 갑 같은 행동을 취합니까? 아니면 얼 같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네? 얼입니까? 자, 가볼게요, 이제. 예, 만약에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얘는 전혀 못 파는 거지? 네.
얘는 못 팔고 다 팔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B가 온다면 B가 요건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값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전혀 못 팔고 다 팔 수 있지. 얘는 항상 뭐 있으면 날씨가 좋던 비가 오던 똑같은 양이죠. 자, 다시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예상되는 수익과 차이가 나고 차가 있는. 자, 여기 위험 아닙니까? 다시 볼게요. 맨 첫 시간에 했던 거. 갑이란 친구가 시험을 쳐보니까 한 번은 55점, 65 나왔지. 어른 35점, 85점 아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평균 얼마요? 60. 합격될 확률 높은 게 갑이지. 이 말은 예상된 점수와 실제 점수 가까운 게 얘 아닙니까? 그죠? 이 말이 그만큼 얘보다 훨씬 더 위험이 더 적다는 거지. 그러면 이때 우리 평균 몇 개 팔아야 됩니까? 평균 50개 아니야? 그러면 편차 보세요. 몇 개 차 있습니까? 얘는요? 50 차 있지? 이거 차 있어? 차 있어? 이게 위험이 없는 거 아니야. 표현하자면. 그럼 보세요. 이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판매액이 같이 움직이지. 날씨 따라서. 이게 같이 움직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야? 요건 반대지. 요건 마이너스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의 오차가 적은 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거야. 이 말은 마이너스 훨씬 더 위험이 많이 제거된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지금 이런 의미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때 상관계수 값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지. 플러스일수록 그만 위험 제거량이 뭐요? 적다 이거요. 요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설명이 쉽지 않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조금 더 갈 거예요. 이제 여기 보세요. 물컵이 두 개 있습니다. 이럴 때 A란 물컵은 물 온도가 30도, 30도, 30, 그다음에 30대 있습니다. B의 물컵 물 온도 보니까 얘가 30, 15도, 0도, 마이너스 15도,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자 일단 이 숫자 같이 같은 걸 보통 상관계수 값을 1로 본다고. 이건 반만 같은 거지. 여기 0.5입니다. 이건 0이야. 0인데 이건 빼버릴게. 이건 반만 같은 거지. 이것도 0.5 되겠지. 계수값이. 이건 같은 숫자지. 자 그런데 부호가 플러스지. 곱해줘야 돼. 그럼 뭐가 되지? 플러스지. 플러스 마이너스지. 이렇게 상관계수가 사실 나와. 이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A 물컵과 B 물컵에 있는 물을 반반 섞는데 반반 섞는 이유는 50대 50 뭐야? 분산 투자한 거 이게. 응? 섞어보면 얘 물 온도 얼마야? 30도. 이거 아니야? 응? 얘 얼마요? 15도. 이거는요? 0대지. 그죠?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럼 최초에 있는 물 온도가 얼마예요? 30인데 요거보다 온도가 낮아진 만큼이 뭐냐? 위험 제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험 제거량. 자, 위험 제거량인데 제거. 차이 있어 없어? 없지? 이 말은 위험을 전혀 제거 못했다는 소리야 이게. 요 차이가 얼마예요? 요거지? 그 이만큼 뭐야? 온도가 내려갔다는 소리 이만큼 뭐야? 위험을 제거했던 이 말이라고. 자 정리해 볼게 이제. 뭐라는가 하면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두 변수가 완전히 같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두 개를 갖다 이 분산, 즉 물을 섞는다 하더라도 온도는 변화 있습니까? 없다면 위험을 전혀 제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표현 자체가. 상관계수 값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는 수익률이 완전 반대 방향 움직이다 보니까 온도가 0됐지. 이 말은 위험을 완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인데 플러스 1만 아니면 0.9, 0.8, 0.5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온도는 얘보다 내려간 거지. 이 말은 위험은 제거 한 거예요. 했다고. 많고 지금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플러스 1만 아니면 두 변수 간에 양의 값이 나온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위험 제거 양이 이 값이 높은 게 위험을 많이 제거합니까? 낮은 게 많이 제거합니까? 이 값이 점점 뭐요? 낮을수록 위험 제거 양이 위험 제거 양이 많다는 거지. 많다는 거지. 요건 마시면 돼. 이해가 비록 쉽지 않지만은 요까지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엉터리인 걸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가볼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면 안 타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만 하여튼 요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말을 조금만 틀리내지 내가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다시 할게. 상관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위험 제거 제거가 뭐 있습니까? 위험이 완전 제거된 거지? 그죠? 된 거고 플러스 1은 위험을 갖다 뭐 합니까? 전혀 제거 못한 거지? 그죠? 그럼 마지막 가볼게요, 이제.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러한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관계수 값이, 잘 보셔야 돼. 플러스 1만 아니면, 비록 양의 값,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는 가능 불가능? 요거 아시죠? 제거는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다시요. 두 번째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위험 제거 양은 많다 적다? 제거 양은 많더라. 이거를 꼭 기억하시라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시험 낼 수 있겠네 문제에서. 자, 단순하게 볼게요. 보세요. 현재 보니까 얘가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예? 있는데 이 저축하고 저축 연관 따져보니까 상관계수 값이 얘가 보니까 0.9, 0.7, 0.4가 된다면 이래 나온다고. 누구하고 결합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채권이지. 이래 시험 나와. 마이너스에 목숨 걸지 말고. 네? 값이 낮은 게 훨씬 위험 많이 제거한다며. 그죠? 이 가장 낮은 거지. 그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보다 이게 제일 많이 제거할 수 있지. 그죠? 이와 같은 게 가끔 시험 나오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의미에서.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할게. 우리 책에는 설명이 꽤 많거든요. 실제 시험은 여기 있는 이 두 개 마시면 답은 거의 95% 답을 찾을 수 있어. 자, 묻자고. 포토를 왜 합니까? 어떤 위험? 어떤 위험? 어떨 때 가장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여기 핵심이야. 지금은 처음 하는 분은 다른 거 하시면 이 내용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 어려우니까 딱 세 개만 들어. 분산수의 목적은 다시 할게. 이걸 왜 하는지 압니까? 첫 번째, 한 곳에 몰빵 투자 못할 때문이야. 그지? 한 곳에 집중 취할 수 없으니까 분산 취하는 거지.
해서 뭐 할 건데? 위험을 제거할 건데 어떤 위험? 비책 위험인데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는 문구등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이해된 분은 고단 가서 뭐 있습니까? 오, 이 두 개가 뭐지?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고단 가서. 고단 가서 뭐 있으면 마지막 가서 계수값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시라고. 나중 가서는 지금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셔야 돼.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위험 제거 양은 많다 적다. 다시요. 물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나는 투자할 때 주식, 은행 두 개만 투자할 거예요. 분산 투자를. 두 번째 케이스. 주식, 은행, 채권, 부동산 투자할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요거 설명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니? 요거 시험 나온다고. 좀 더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가능할 것인가? 여기 시험 나오거든요. 자, 부동산끼리 포트폴리오 가능합니까? 네. 지금 하니까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해? 자, 설명해볼게요. 자, 보세요. 의미 파악할게. 요 분필 두 개 있어, 똑같은 게. 한 개는 부산에 있어. 한 개는 강남에 있다고. 요 두 개에 대해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요 두 개에 대해서. 자, 다시. 가격, 달라? 같아요. 수익은? 같아요. 위험은? 같아요. 다 똑같지? 그럼 상관계수 값이 얼마야? 똑같아, 완전히. 완전히 같은 거 아니야? 플러스 뭐야? 1이면 요 두 개 분산 투자해봐야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거라고. 근데 30평이 있어. 부산과 강남의 가격, 수익, 위험 다 틀리죠. 틀리단 말은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은 아니란 거야, 지금.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 제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할 수 있어요. 부동산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이 말은 결국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자, 같은 함영동 쪽에도 뭐 있습니까? 호텔이 있어. 그 다음에 저기 상가가 있어. 오피스가 있어. 요거 세 개 투자할 거예요. 요 세 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요 세 개. 호텔, 오피스텔, 상가. 위험 같아? 수익 같아? 가액 같아? 다르지. 다르면 상관계수 값이 뭐야?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죠? 양의 값이 되면 무조건 위험 제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용도 다양성 때문에 용도별 어떤 책은 뭐 유형별 써져 있던데 별로 분산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 왜 투자 대상이 많으면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입니까? 자, 주식, 채권, 부동산, 그 다음에 펀드, 펀드 등 있죠? 저축 같은 거. 이 모든 건 수익 다 같아? 달라요. 위험 같아? 달라요. 다른 거죠. 이 말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뭐요? 아니기 때문에 각 투자 대상마다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앞에 있는 요거만 주구장창 시험 나왔어. 아마 나 같으면 시험 요거 낼 거야. 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요거 대신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되셔낸다고.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뭐 있어? 플러스 1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플러스 1은 위험 제거할 수 있어? 못하지. 요 말 대신 마이너스 쓰면 안 돼. 플러스 1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투자 대상에 균등 배분하는 거다. OX 아까 했던 거지. 그죠? 이런 문구만 기억하시라고. 이건 이해되는 것 같아. 다만 나 같으면 시험 낼 때 요거 이렇게 냅니다. 보세요.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는 가능한데 단 지역별로 유형별로 하는 게 유형별로는 할 수가 없다. 시험 나온다고. 다시 이러셨네. 부동산은 지역별로 용도별로 포트폴리오는 것은 불가능한 시험 나온다고. 틀린 말로 써. 그런 말 나옵니다. 이거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자, 문제. (35번부터) 여러 개의 자산을 하나에 집중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불확실성 38, 39, 40번 3개 묶어. 자, 일단 38, 39, 40 읽어보시고 봤으면 7번 보자고요. 자, 투자 대상이 많으면 위험 제거 양도 그 말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표현을 갖다가 이때 위험 어떤 위험 제거할 목적이에요? 체계 비체계? 요까지 하셔야 돼. 그럼 38번 가볼까요? 자, 투자한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만큼 비체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죠. 그죠? 자, 39번 보니까 펀드에다가 빌딩 한 개 더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 투자 대상 더 늘은 거죠. 그런 결과 위험 제거 양이 많아지겠죠. 어떤 위험? 비체계. 같은 말 40번. 주식, 회사, 국채에다가 뭐 더 추가됐습니까? 부동산. 이러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번.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2개 있는데 전자가 피할 수 있는 거지. 체계, 비체계. 전자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비체계죠. 자, 42번 잘 조심해야 돼. 42번. 절대 시험 나서 경기 변동 등 나오지. 나오면 그 신경 쓰지 말고 칠판 보시고. 무조건 그 어디에 항상 설명이 딱 들어가. 이런 글자 무조건 들어온다고 이게. 이거 찾아내. 우리 경기변 알 의미 없어. 경기변이 뭔지 나도 몰라요. 모르니까 어쨌든 항상 그 어디 이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이 말 찾아가라고. 그 뒤에 뭐 나 있어? 그 시장 나 있지. 외워보세요. 이제 시장 나오지. 그 주구장창 일관성인 게 이 말 나와야 돼. 이런 말이. 알겠죠? 그래 가셔야 돼. 반대로 43번은 뭐나 앞에 뭐나 있습니까? 개별 밑줄. 그럼 개별 나온 순간 이 말 나와야 됐습니다. 네? 자, 다시 42번부터 시장 밑줄. 그건 피할 수 뭐요? 없는. 이게 뭐라고? 체계. 43번 개별 밑줄. 이게 뭐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끝에 가야 돼. 피할 수 있는 밑줄. 제거할 수 있는, 피할 수 같은 말 아닙니까? 제거할 수 있다. 자, D장 44번. 자, 지금부터 44번부터 48번까지가 칠판 보시고 요거 나옵니다. 요 내용. 이 내용 최근에 가장 시험 많이 나온다 이게. 자, 44번. 자, 맨 끝에 분산자 하는 것이 좋다 밑줄. 이 말은 위험 제거 양이 많다 적다. 그 표현이 많다는 거지. 그럼 자,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보자고요. 위험 제거 양이 많은 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는 수익률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리 가야 돼.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다른 추세 볼 경우지. 그래서 45번 끝에 뭐 있습니까? 위험 감소 효과 크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마이너스지. 그래서 수익률 간의 반대 방향. 46번. 자, 양의 값 플러스에다 밑줄.
양이란 건 수익률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이죠? 위험 제거 양이 많다, 적다? 적다. 자, 47번 갑니다. 상관계수 1 밑줄. 1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이죠? 그죠? 플러스 1은 위험 분산효과,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으면 분산효과 없다 이 말이에요. 48번 끝에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인다. 이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때 요거 하면 0 이거지? 그 상관계수 얼마야? 그래 가시. 요건 마시면 돼.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 보겠습니다. 책을 보니까 268페이지 갑니다. 자, 양가로 1번,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체킹 1번.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한다. 자, 동그라미 2번을 그래 보지 말고 있죠. 잠시 펴보세요. 이렇게 번역하죠. 응?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도 용도별, 지역별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 동그라미 2번 그래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통과. 그 다음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갑니다. 자, 2번에 가로 1번 체계적 위험 나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시장 힘 밑줄. 우측에 287페이지 맨 위에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그 다음에 가로 2번 갑니다. 비체계 위험. 자, 동그라미 1번 개별 밑줄. 끝에 피할 수 없는 위험 밑줄. 2번과 3번 두 개 묶어. 2번, 3 묶어서. 자, 칠판 보시고요. 요거 묻는 거 요거. 2번, 3번 일단 읽어보세요. 2번, 3번. 그 동그라미 2번, 3번.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그 옆에 써놓으세요. 이유를 꼭 써놓으세요. 왜 그럴까? 이유 써놓으시라고.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3번에 이유 묻습니다. 아니면, 자, 이 말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잠시만요. 이걸 어디에 쓸까? 이렇게 쓸까? 같은 말. 각 투자 대상의 위험과 수익의 각 투자 대상의 위험과 수익의 분포도가 여기 나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자,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린 말은 보세요. 요거 쓰면 안 돼.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의 분포도가 원래 잠깐만 완전한 동일한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면 상관계수 값이 얼마지?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이면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예, 이 말씀 안 돼. 다르다. 또는 뭐 있습니까? 다양하다 이 말은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은 아니다 이 말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 같으면 시험 내면 이거 낼 것 같아. 요거 이미 시험 나왔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 번 시험 나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문제 봤죠? 그죠? 문제 한 3개, 이거 질문 한 3개, 4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 대신 결국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문구를 따라가야 돼. 이거 마이너스면 안 돼. 알겠죠?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 동그라미 4번 갑니다.
비체계 위험을 제가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분산 투자하는 거지? 그죠? 자, 그다음 밑에 양갈로 3번. 자, 밑에 갈로 1번 상관계수 어휘가 있습니다. 뒷장 가볼래요? 그 갈로 2번까지 설명되어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요건 집에 읽어보시는데요. 가로 2번까지 이걸 읽어보시는데 7번 보시고요. 이거 내용 제가 읽어보니까요. 말이 계속 중원 보는데 있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있다고.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게 이해되죠? 되면 이걸 읽지 말라고. 우리 혼돈 준다고. 내일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리 책을 쓴 이게 상관계수 정확히 뭔지 모르고 쓰는 것 같아. 계속 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정확히 정리하시라고. 요것만. 그 다음 밑에 있는 양가로 4번 통과 뒷장에 290페이지 가로 5번 있죠? 이거 가끔 시험 지문상 뜨거든요. 뜨는데 자 결론 이거 뜨지? 정답 관계없어. 아무 관계 없다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여기 있는 이걸 파악할 목적이 우리 거기 5번은 뭔가 이런 거 어떤 운영, 스킬에 대한 문제지 얘가 답을 만들 수는 없다고. 다음에 이게 뜨는 것은 뭐야? 지문 5개를 만들 목적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까 왜 하니? 위험 제거지. 어떨 때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니? 이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라고, 이 목적은. 그래서 이 두 개 계속 방점 두시고 우리 거기 있는 가로 5번은 제가 뭐 나중에 한 7월 달로만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낼 거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 292페이지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다음 주는 293페이지 화폐 시간 같이 할 거예요. 투자가 그렇게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경이 뜯어보면요, 분류해보면 할만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했던 것은, 오늘 한 것은. 그럼 결과는, 자, 한 2분 정도 설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얘는 핵심이 뭐예요? 메인이. 남돈이지. 그죠? 남돈 벌써 이익 볼래 손해볼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익 보면 정이고, 내가. 손해보면 부지. 이 말은 은행 금리가 싸면 내가 이익이지. 이게 정이. 은행 금리가 비싸면 부지. 그거 핵심이고. 요거 위험 말 뜻이 뭐예요? 계속 그 말 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그죠? 위험 유형은 제 목적이 답이 있는 거지. 그죠? 처리 방식 두 개. 보수하고 위험 조절 할인율. 요거 마시면 돼. 그 다음, 자, 이건 두 개 개념. 누가 더 커야 돼? 기대지. 요거 예상되는 수익이지. 요건 내가 바라는 수익이지. 요건 뭐 있습니까? 시장 매매된 가격이지. 요건 내가 바라는 가격이지. 누가 더 커야 돼? 자, 요거 평균 분산 올리는 한 곳 집중 체험 방식이지. 뭘 통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통해서. 얘는 자금을 여러 개 분산 투자하지. 왜? 결국은 한 곳에 집중돼서 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위험 제거 목적이죠. 어떤 위험? 비체계. 어떨 때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얼마 없어요? 낮은 거. 이게 오늘 한 거라고. 큰 틀을 먼저 잡으시라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이 개론 과목은 큰 제목을 먼저 딱 보시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마다 핵심이 뭐냐 쭉 보시면 나중에 살을 조금 더 붙이면 금방 따라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 공부하셔야 돼. 근데 만약 특정한 이 파트 어려워. 날려버리라고. 아니 보세요.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 이거? 관계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는 겁니까? 관계없잖아. 그래서 한 개 한 개 테마별로 분리해서 공부하시라고. 자, 어려보시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있는 화폐 시간 같이 할 건데 우리 프린트 덜 끝났죠? 다음 주 들고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